이 차 타면 안 돼요. 칠흑같이 어두운 지하 주차장. 새벽 2시. 고급 세단 밑에서 쇠가 갈리는 소리가 들렸다. 장갑을 낀 손이 브레이크 라인을 공구로 조이고 있었다. 케이블이 서서히 끊어졌다. 여자의 손등에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희미한 조명에 번쩍였다. 이번엔 확실한 거지? 남자의 낮은 목소리. 걱정 마. 첫 번째 커브에서 끝나. 여자가 차갑게 대답했다. 그럼 됐어. 남자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기둥 뒤 작은 그림자가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8살 박준서. 아이는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숨을 죽였다. 그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다. 엄마. 다음 날 아침, 정장을 차려입은 한 남자가 지하 주차장으로 걸어 내려왔다. 기사가 차 문을 열었다. 남자가 차에 발을 올리려는 바로 그 순간, 아저씨, 어디선가 작은 소년이 미친 듯이 달려왔다. 그 차 타시면 안 돼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 구독하시면 매일 전해드립니다. 대체 이 아이는 어떻게 알았을까? 왜 이 아이만이 막을 수 있었을까?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벽 5시.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펜트하우스. 강도연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뒤로 펼쳐진 거실 벽에는 각종 상패와 트로피들이 빼곡했다. 하지만 가족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다. 복도를 지나던 가사 도우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회장님, 오늘 조카분 돌잔치 가시죠? 선물은 제가 어제 준비해뒀습니다. 도연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는 서류 가방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취소하게. 급한 미팅이 생겼어. 네. 하지만 사모님께서 취소라고 했어. 가사 도우미가 조용히 물러났다. 도연은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아이 손을 잡고 출근하는 가족들이 보였다. 아빠라고 부르며 웃는 아이들. 도연은 커튼을 확 닫아버렸다. 회사에 도착한 도연은 로비를 지나갔다. 직원들이 모여서 아이 사진을 보며 웃고 있었다. 우리 딸이 어제 처음 아빠라고 불렀어요. 한 직원이 신이 나서 말했다. 도연이 그들 옆을 지나갔다.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다. 모두가 얼어붙은 채 고개를 숙였다. 도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사장실로 향했다. 사장실에 도착한 도연은 책상 옆 서랍을 열었다. 가장 깊숙한 곳, 오래된 자물쇠로 잠긴 작은 공간. 그곳에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10년 전의 자신이 있었다.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자. 이수연. 도연의 첫사랑이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결국 헤어져야 했던 사람. 도연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 깊숙이 집어넣었다. 자물쇠를 잠갔다. 같은 시각. 도시 외곽의 낡은 원룸. 8살 박준서는 할머니가 나가시기 전에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다. 할머니, 무릎은 좀 괜찮으세요? 응. 우리 준서 덕분에 한결 낫네. 할머니는 야간 청소 일을 나가야 했다. 도심의 한 대형 건물. 밤새 청소를 하고 새벽에 돌아오는 힘든 일이었다. 준서는 가끔 할머니를 따라가 휴게실에서 기다리곤 했다. 오늘도 따라갈까요? 아니다. 너는 집에서 자거라. 학교 가야지. 하지만 준서는 할머니가 걱정됐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할머니만이 준서의 전부였다. 1년 전 엄마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순간 엄마는 준서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준서야, 내 아빠는
하지만 엄마는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다. 준서는 지금도 엄마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궁금했다. 준서는 엄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을 꺼내봤다. 낡은 사진 한 장. 젊은 남자와 엄마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엄마는 이 사람이 준서의 아빠라고 했었다. 하지만 이름도 어디 사는지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날 밤, 준서는 결국 할머니를 따라 건물에 갔다. 할머니 혼자 무거운 청소 도구를 들고 가는 게 안쓰러웠기 때문이다. 자정이 넘은 시각, 할머니가 높은 층을 청소하는 동안 준서는 지하 휴게실에서 기다렸다. 화장실이 가고 싶어진 준서는 복도로 나왔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호기심에 조용히 다가간 준서는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이 비싼 차 밑에 누워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어젯밤 브레이크를 끊던 그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준서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검은색 세단의 번호판. 다음 날 아침, 준서는 할머니와 함께 건물 로비에 있었다. 할머니가 청소 도구를 정리하는 동안 준서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열렸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나왔다. 40대쯤. 주변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회장. 준서는 그 남자를 빤히 쳐다봤다. 남자는 지하 주차장으로 걸어 내려갔다. 준서의 가슴이 철렁했다. 어젯밤 그 차, 저 사람이 타려는 거구나. 준서는 벌떡 일어났다. 계단을 미친 듯이 내려갔다. 지하 주차장. 저 멀리 검은색 세단이 보였다. 기사가 차 문을 열고 있었다. 남자가 차에 발을 올리려 했다. 아저씨. 준서가 목이 터져라 외쳤다. 그 차 타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멈췄다. 도연이 뒤를 돌아봤다. 작은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다. 낡은 옷을 입은 8살 남자아이. 준서가 도연의 바지를 붙잡았다. 필사적으로 움켜쥐었다. 절대 타시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해요. 꼬마야, 무슨 소리니? 기사가 당황했다. 하지만 준서는 도연만 똑바로 쳐다봤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어젯밤에 나쁜 사람들이 이 차를 망가뜨리는 걸 제가 봤어요. 브레이크를 끊는다고 했어요. 도연은 아이를 내려다봤다. 그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다. 순수하고 절박한 진심만이 있었다. 박 실장. 네, 회장님. 다른 차를 준비하게. 예. 하지만 지금 당장. 주변이 술렁였다. 도연은 무릎을 꿇고 준서와 눈높이를 맞췄다. 정확히 뭘 봤니? 두 사람이요. 어젯밤에 아저씨 차 밑에서 뭔가 자르고 있었어요. 여자가 남자한테 브레이크를 끊으라고 했어요. 도연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차량 정비팀에 즉시 점검을 지시했다. 1시간 후, 정비사가 창백한 얼굴로 보고했다. 회장님, 브레이크 라인이 의도적으로 절단됐습니다. 이건 명백한 고의입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말이 사실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 도연은 다시 준서를 찾았다. 아이는 할머니 옆에서 떨고 있었다. 할머니, 이 아이는 제 손자입니다. 혹시 무슨 실례를?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아이가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도연은 준서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맙구나. 내 이름이 뭐니? 박준서요. 준서야. 어젯밤에 본 사람들 얼굴을 봤니? 준서가 고개를 저었다. 너무 어두워서 목소리만 들었어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범인은
아주 가까이에 있을지도 몰랐다. 준서야.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준서는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아? 엄마는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준서가 말을 멈췄다. 아빠는 누군지 몰라요. 도연의 가슴이 아려왔다.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아이. 돌아가신 엄마. 알겠어. 준서야, 며칠만 조심해야 해. 나쁜 사람들이 준서를 찾을 수도 있으니까.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은 박 실장에게 지시했다. 이 아이와 할머니를 안전하게 보호하게. 도연은 준서를 다시 불렀다. 회사 접견실. 할머니가 낡은 보온병과 플라스틱 도시락을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놓았다. 회장님, 저희가 이런 귀한 자리에. 괜찮습니다. 편히 앉으세요. 준서는 할머니 옆에 앉아 두리번거렸다. 고급스러운 가구들. 준서가 평생 처음 와보는 곳이었다. 도연은 준서를 관찰했다. 맑은 눈, 예의 바른 태도, 그리고 할머니 어깨를 살짝 주무르는 그 작은 손길. 도연의 가슴 한편이 저려왔다. 저렇게 어린 나이에 할머니를 걱정하다니. 가난하지만 사랑으로 키워진 아이였다. 준서야, 아까 말한 나쁜 사람들 말인데 혹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지 더 기억나는 거 있니? 준서가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만 들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였다. 준서의 낡은 가방에서 뭔가가 바닥에 떨어졌다. 사진 한 장. 도연이 몸을 숙여 주워 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낡고 색이 바랜 사진. 10년은 좋게 된 듯한 오래된 사진. 그 속에는 20대의 자신이 있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 그리고 그 옆에는 이수연이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수연. 자신의 어깨에 기댄 채 카메라를 보며 웃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이 사진.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사진 어디서 났니? 엄마 유품이에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도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내 엄마. 이름이 뭔데? 이수연이요. 도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사진을 너무 세게 쥐어 모서리가 구겨졌다. 내 엄마는 지금 어디 계시니? 준서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어요. 도연은 눈을 감았다. 수연이,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그 여자가 이미 이 세상에 없다니. 도연은 준서의 얼굴을 다시 봤다. 이번엔 자세히, 아주 자세히. 수연의 눈, 맑고 순수한 그 눈, 자신의 코, 사진 속 젊은 날 자신의 코와 똑같은,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수연이 웃을 때 그랬던 것처럼 도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준서야.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 생일이 언제니? 8월 15일이요. 8월 15일. 도연은 빠르게 계산했다. 자신과 수연이 헤어진 게 10년 전 11월. 그리고 정확히 9달 뒤가. 도연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 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도연은 손을 들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전혀. 준서야, 내 아빠에 대해서는 엄마한테 들은 거 없니? 엄마는 아빠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준서가 잠시 말을 멈췄다. 내 아빠는 강이라고 하시다가 말을 못 하셨어요. 강, 도연의 성? 도연은 눈을 감았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할머니, 준서 아버지에 대해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저희 딸이 끝까지 말을 안 했습니다. 그저 좋은 사람이었다고만. 좋은 사람.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자신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가난이 두려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난 비겁한 사람이었다. 도연은 사진을 준서에게 돌려줬다. 손이 떨렸다. 준서야, 이 사진 아저씨가 잠깐 빌려도 될까? 네. 도연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받았다. 10년 전의 자신과 수연. 그리고 지금 자신 앞에 앉아 있는 8살 아이. 도연은 박 실장에게 낮게 속삭였다. 국내 최고 유전자 검사 기관을 알아보게. 극비로. 박 실장의 눈이 커졌다. 알겠습니다. 도연은 준서를 바라봤다. 이 아이가 설마, 정말 설마, 자신의 아들일까? 도연은 극비리에 움직였다.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준서의 머리카락 한 올. 그것으로 충분했다. 사흘 후, 봉인된 서류가 도연의 손에 전달됐다. 그는 홀로 서재에 앉아 봉투를 뜯었다. 복잡한 수치들, 그리고 맨 아래 한 줄.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 도연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준서는 자신의 아들이었다. 8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아들. 수연이 혼자 낳아 키웠던 아이. 도연은 책상에 이마를 댔다. 눈물이 이미 흐르고 있었다. 그는 이수연의 사망 기록을 조사했다. 1년 전 2월. 교통사고.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사고 현장에 CCTV는 고장. 목격자는 없음. 사고 원인은 브레이크 고장. 브레이크 고장. 도연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자신의 차와 똑같은 수법. 우연일 리 없었다. 도연은 사립탐정에게 더 깊이 파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아내 서유진과 민호 전무를 미행시켰다. 일주일 후 탐정이 가져온 사진들. 고급 호텔 로비에서 팔짱을 끼고 걷는 두 사람. 엘리베이터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 도연의 5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 도연은 그들의 차와 호텔 스위트룸에 녹음 장치를 설치했다. 며칠 후 녹음 파일이 전송됐다. 도연은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 여자 제거한 거 잘했지? 애까지 있었으면 귀찮았을 거야. 유진의 차가운 목소리. 강도연 그 멍청이는 끝까지 몰랐어. 이수연이 애를 낳았다는 것도. 민호가 비웃듯 말했다. 도연은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근데 오빠 문제가 생겼어. 그 꼬마 박준서. 그놈이 우리가 브레이크 끊는 걸 봤대. 뭐? 어떻게? 우리 들킨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없애야지. 목격자는 사라져야 해. 도연은 녹음을 멈췄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수연을, 사랑했던 그 여자를, 자신의 아들의 엄마를, 이 짐승들이 죽였다. 그리고 이제 준서까지. 도연은 천천히 일어섰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다. 차갑고 냉혹한 얼굴. 도연은 박 실장을 불렀다. 박 실장, 준서와 할머니를 당장 안전한 곳으로 옮기게.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경호 인력을 2배로 늘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고 금융 보안 전문가를 찾게. 스스로를 섀도우라고 부르는 그 사람. 해외 자금 추적이 가능한 전문가.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박 실장은 도연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유진과 민호. 그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을 여전히 속기 쉬운 바보로 여길 것이다. 하지만 이제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 도연은 낮게 중얼거렸다. 기다려라. 내가 직접 지옥으로 보내주마.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사회 당일 아침. 교회의 안전가옥. 준서는 할머니와 함께 평화로운 아침을 먹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식탁을 비췄다.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그래. 회장님 덕분이다. 준서는 창밖 정원을 바라봤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평화로웠다. 같은 시각. 도시 중심부 회사 본관. 도연은 이사회실로 들어섰다. 민호 전무가 상석 옆에 앉아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안전가옥 밖.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다. 차에서 남자 둘이 내렸다. 그들은 현관으로 다가갔다. 이사회실. 민호가 일어서며 발표를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매우 안타까운 보고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강도연 회장은 지난 1년간 회사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안전가옥. 초인종이 울렸다. 할머니가 일어났다.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할머니가 문을 여는 순간 남자 둘이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할머니가 뒤로 넘어졌다. 할머니, 준서가 비명을 질렀다. 한 남자가 준서를 붙잡았다. 조용히 해. 준서가 발버둥쳤다. 나요. 놓으라고요. 이사회실. 이사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렸다. 이건 명백한 배임입니다. 민호가 서류를 스크린에 띄웠다. 증거는 확실합니다. 안전가옥 현관. 준서가 끌려나갔다. 바닥에 쓰러진 할머니가 손을 뻗었다. 밖에 검은 승합차가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다. 놓아줘요. 할머니. 남자가 준서를 승합차 쪽으로 끌고 갔다. 이사회실. 도연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문자 한 통. 위급 상황 발생. 안전가옥.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안전가옥. 남자가 준서를 승합차에 밀어 넣으려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다른 차 한 대가 미친 듯이 돌진해 왔다. 급브레이크 소리가 귀를 찢었다. 차 문이 열리고 경호원들이 뛰쳐나왔다. 손 놔. 순식간에 격투가 벌어졌다. 남자들이 제압당했다. 준서가 경호원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이사회실. 도연의 휴대폰에 또 다른 문자. 준서군 무사합니다. 납치 시도 저지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다. 민호가 마무리 발언을 했다. 이에 강도연 회장의 즉각 해임과 사법 처리를 요청합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민호의 편이었다. 도연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하지만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아주 차갑고 냉정한 미소.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다 들으셨습니까? 이사님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공포도 당황도 없었다. 오직 얼음 같은 확신만이 있었다. 그럼 이제 제 차례입니다. 도연이 리모컨을 들어 올렸다. 스크린이 깜빡였다. 진짜 게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이사회실. 도연은 상석이 아닌 테이블 가장 끝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마치 참관인처럼. 민호가 일어서며 발표를 시작했다. 강도연 회장은 지난 1년간 회사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것은 회장의 서명이 들어간 자금 이체 지시서입니다. 이사들이 경악했다. 즉각 해임, 사법 처리,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강도연 회장의 즉각 해임을 요청합니다. 도연이 천천히 일어섰다. 다 하셨습니까? 박 실장이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영상이 재생됐다. 지하주차장. 유진과 민호가 브레이크 라인을 절단하고 있었다. 이번엔 확실하게 죽여야 해.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화면이 바뀌었다. 호텔에서 키스하는 두 사람. 강도연만 없으면 전부 우리 거야. 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쳤다. 거짓말.
저건 조작이야. 권도현, 내가 날 모함하는 거야? 유진도 비명을 질렀다. 조작이에요. 조작? 도연이 냉소했다. 그럼 이것도 1년 전 교통사고 현장. 유진의 차가 다른 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장면. 당신들이 죽인 이 여자는 내 첫사랑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 확률 99.99%. 그 여자의 아들은 내 아들입니다. 회의실이 충격에 휩싸였다. 그리고 민호 씨가 보여준 횡령 증거는 조작입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섀도우가 작성한 진짜 자금 흐름도 돈이 최종적으로 스위스 은행 계좌로 이 비밀 계좌 주인은 민호 씨와 유진 씨입니다. 여권 사본, 계좌 서류, 거액의 생명보험 증서, 오늘 아침 제 아들을 납치하려던 사람들도 자백했습니다. 민호가 비명을 질렀다. 그는 테이블 위 물병을 집어 스크린에 던졌다.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가 울렸다. 이게 자식? 내가 너를. 그는 문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 경찰들이 서 있었다. 장민호 씨 살인죄, 살인미수죄, 아동납치 미수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다. 민호는 짐승처럼 발버둥쳤다. 같은 시각, 로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유진에게 수사관들이 다가갔다. 서유진 씨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여보, 여보. 수갑이 채워졌다. 도연은 끌려가는 두 사람을 얼음처럼 차갑고 무표정한 눈으로 지켜봤다. 민호가 증오에 찬 얼굴로 외쳤다. 권도연, 내가 감히.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을 배신했던 두 사람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다. 비명이 복도로 사라졌다. 회의실에는 침묵만 남았다. 도연이 이사들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회사는 오늘부로 정상화될 것입니다. 박 실장, 뒷정리 부탁하네. 도연은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이제 아들을 데리러 갈 시간이었다. 사건이 끝나고 일주일 후, 도연은 준서가 있는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그는 계속 손을 떨었다. 준서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안전가옥 정원. 따뜻한 햇살 아래 준서는 할머니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평화로운 오후였다. 도연이 정원문을 열고 들어섰다. 준서가 고개를 들었다. 아저씨. 준서가 밝게 웃으며 일어섰다. 도연은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준서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눈높이를 맞췄다. 준서야.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참을 말없이 준서를 바라봤다. 아저씨가 사실은. 도연이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아저씨가 준서 아빠야. 준서는 잠시 멍하니 도연을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엄마 사진이랑 똑같아요. 도연이 팔을 벌렸다. 하지만 준서는 다가오지 않았다.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저씨. 아니. 준서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아빠는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어디 있었어요?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엄마는. 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빠 이야기 많이 했어요. 보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근데 왜 안 만나러 왔어요? 준서야. 도연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아빠가 몰랐어. 정말로 몰랐어. 아빠가 나쁜 거야. 용서해줘. 준서는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는 아빠 탓 안 했어요. 마지막까지 내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했어요. 도연이 무너졌다. 준서를 안으려 손을 뻗었지만
준서는 한 발짝 물러섰다. 아저씨, 아니. 준서가 말을 더듬었다. 아빠, 지금부터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도연이 간절하게 답했다. 그럼,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가 이제부터 할머니랑 저를 안 버리는 거예요? 계속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도연은 준서의 작은 어깨를 붙잡았다. 절대 안 버려. 아빠가 평생 지켜줄게. 약속할게. 준서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도연의 품으로 다가왔다. 어색하게 조심스럽게 안겼다. 도연이 준서를 껴안았다. 하지만 준서의 몸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다. 8년의 공백은 하루아침에 채워지지 않았다. 할머니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준서가 도연의 품에서 작게 속삭였다. 아빠, 엄마한테 가요. 같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수연의 묘로 향했다. 도연과 준서가 나란히 묘비 앞에 앉았다. 도연이 말했다. 수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아들 내가 지킬게. 약속할게. 준서가 엄마 사진을 묘비에 기댔다. 엄마, 저 이제 아빠 찾았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 했던 그 아빠. 두 사람은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다. 말없이 준서가 조심스럽게 도연의 손을 잡았다. 도연이 그 작은 손을 꽉 쥐었다. 완전한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회복이 시작되었다. 도연은 가족법원에 갔다. 긴 복도를 걸어 상담실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놓였다. 친생자인지 신고서, 후견인 지정 신청서, 양육권 확정 서류. 도연은 천천히 펜을 들었다. 첫 번째 서류에 서명했다. 두 번째, 세 번째,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이름을 써내려갔다. 그리고 도장을 꺼냈다. 서류마다 꾹꾹 눌러 찍었다. 빨간 도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법원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박준서 군의 친아버지이자 법정 보호자이십니다. 도연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종이 한 장.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이것은 약속이었다. 책임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다. 준서의 학교. 도연은 교장실에 앉아 있었다. 준서는 장학금으로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도연이 또박또박 말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치료와 상담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준서가 좋은 분을 만났네요. 도연은 복도로 나왔다. 저 멀리 준서가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얼굴이었다. 친구 하나가 준서 어깨를 두드렸다. 준서가 환하게 웃었다. 도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수연의 묘. 도연과 준서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묘비 앞에는 하얀 꽃이 놓여 있었다. 도연이 말했다. 수연아, 미안해. 너무 늦었어.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아들 내가 지킬게. 학교도 병원도 앞으로 필요한 모든 것 내가 다 책임질게. 약속할게. 준서가 엄마 사진을 묘비에 조심스럽게 기댔다. 엄마, 아빠 찾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살랑거렸다. 준서가 조심스럽게 도연의 손을 잡았다. 도연이 그 작은 손을 꽉 쥐었다. 완전한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준서는 여전히 아빠라는 호칭을 어색해했다. 가끔 아저씨라고 부르다가 멈칫했다. 도연도 아직 아버지 노릇이 서툴렀다. 준서가 오는 날이면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하지만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학교를 등록했다. 치료를 약속했다. 매일 아침 준서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로 했다.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기로 했다. 주말에는 할머니와 셋이서 공원에 가기로 했다. 작은 약속들. 하지만 그 약속들이 쌓여 가족이 되어갈 것이다. 도영과 준서는 천천히 묘지를 걸어 나왔다. 나란히 손을 잡고 8년의 공백은 하루아침에 채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회복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